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재입니다. 빙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기회가 있었고 어떤 위기인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관세 협상이 끝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관세 협상 끝나면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영상을 준비합니다. 제 책, 새로 나오는 책 펀딩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넘어가면은 책이 공장으로 넘어가서 참여해주신 분들 조남 들어간 소장본이 나오고 먼저 받으시고, 그 기간 동안에는 책이 판매가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링크가 다시 열리는데요. 판매 링크가. 또 펀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또 지나면 돌이킬 수가 없어서 아쉬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고요. 많은 응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링크 저기 나오는 게 펀딩이 링크가 좀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참여도 가능하시고, 옆에 펀딩 설명 영상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이 세계적으로 어디쯤에 서 있는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전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 하나,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맞는데 일단 나 하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는지, 집을 살 수 있는지, 차를 살 수 있는지, 뭐 여친이 있는지, 아니면 결혼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개인의 이기주의,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를 걱정할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한국 돌아가는 판 보세요. 진짜 개판 5분 전인데 이거는 국가를 위하는 게 아니라 팔아먹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죠. 그럼 한국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저는 이제 젊은 분들이 이거를 많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한국은 갑자기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 야, 뭘 잘 사냐, 나 힘들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말이 맞긴 맞아요. 제 말이 맞다고 우기지 못합니다.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 말이 맞지만 제 생각에는 그건 정말 틀린 말이에요. 한국은 굉장히 잘 살아요. 이렇게 편하게 쾌적하게 안전하게 사는 나라가 전 세계의 손에 꼽혀요. 근처에 중국이나 북한, 뭐 멀리 가면 뭐 호주, 뉴질랜드 가도 여러분 생활이 달라요. 우리가 보는 거랑 달라요. 일본도 봤을 땐 더 잘 살잖아요. 아니에요. 한국이 정말 괜찮은 나라예요. 그러면 전쟁 끝난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역사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쨌건 수출입을 하는데 대기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죠.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 특히 박정희 대통령님은 이건 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분이죠. 그리고 이런 환경 안에서 성장을 했고 대기업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한국은 자원이 안 나와요. 수입을 해야만 합니다. 돈이 없으면 수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 장사, 노동 장사를 하다가 나중엔 기술 장사, 제품, 어떤 기술, 부품 이런 거 장사를 한 거죠. 그러면 제품, 기술 장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 장사는 뻔하죠. 농업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예전에는 한국의 젊은 남자분들 밖에 나가서,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나가서 웨어벌이 해왔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북한 지금 러시아 전쟁에 군인 보내는 거, 이거 돈벌이 장사예요. 이게 인간이 할 짓거리가 아니죠. 한국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예전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람,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사람 장사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기술 장사예요. 그러면 뭔가 만들어서 팔아먹거나 뭔가 만들어서 누구랑 협업을 해서 같이 만들던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만든 걸 잘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쟁자가 있겠죠.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경쟁자가 있겠죠. 그럼 한국은 갑자기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냐? 중국은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뻘짓을 많이 해서 세계의 공장화 됐었어요. 인건비가 싸가지고 끔찍했죠. 자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설명하면 너무 길어요. 중국이 역사랑 설명할 게 진짜 방대하거든요. 저 이거 대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이게 뒤에 책도 보시면 사실은 이 중국 관련된 책들이 몇 권 있어요. 저 대학교 때 쓰던 거예요. 엄청 오래됐겠죠. 그리고 일본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본이 자유시장이었잖아요. 일본이 당연히 한국보다 훨씬 잘 나갔죠. 비교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일본이 무너졌죠. 플라자 합의, 잃어버린 20년, 30년. 요 기간 동안에 한국이 치고 올라온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한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게 공짜가 아니라 일본이 뻘짓을 해줘야 가능한 거예요. 일본을 제끼고 올라간 거니까. 그리고 중국이 그 자리에 머물러 줘야 되고요. 미국이랑 우리가 협조를 잘해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중국이 중요하죠. 중국한테 많이 팔아먹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중국이 우리 걸 사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팔아먹어요. 우리 걸 베껴요. 중국이 옛날에 그 중국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 그대로 가만히 있었으면은 중국 때문에 한국은 어려워집니다.
원리 원칙이래요. 그런데 다행히 미국으로 주요 수출입 국가를 바꾸었고 미국이랑 잘 지냈죠. 이 와중에 일본이 맛이 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심상치 않아요. 일본이 라이징업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잘해서 라이징업이면 제가 덜 짜증나는데 일본이 라이징업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이 뻘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코로나, 문재인 때부터 한국이 약간 마탱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를 통해서 일본이 살아나고 있는데 철강, 조선, 방산, 그리고 반도체 등의 약간 기술력 이런 게 하나하나 한국을 경제하면서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한테 뭐라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 경쟁자인데 우리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둘이 따로 경쟁하는 거지 둘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자기 갈 길 갑니다. 그럼 중요한 건 누구예요? 일본이 누구한테 물건을 팔아먹어요? 미국이에요. 한국은요? 미국이에요. 그럼 둘이 경쟁자예요. 여기 사실 대만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갖고 있는 기업은요, 일본이랑 대만을 통해서 상당 부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군의 패권이 서로 싸우면서 미국이 거의 승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때 절대 반미하면 안 돼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이때 반미하면요, 제일 만세를 부르는 건 대만이랑 일본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미친 짓이죠. 누군가는 중국한테 나라를 넘기기에 제일 좋은 타이밍이 나오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아셔야 돼요. 한국이 이만큼 잘 사는 건 역대 정권 중에서 기업을 길러주고 기업을 열심히 꾸리고 그 안에 열심히 일한 국민들, 우리 선배님 세대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와중에 세계적 정세를 봤을 때 우리 경쟁자들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로 교류하던 중국, 미국이 교체가 됐지만 우리가 그걸 라인을 잘 탔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텨온 건데 지금 이 타이밍에 미국이 훨씬 중요해지고 강력해지는 시점에 반미를 하고 친유군으로 가면서 이 자리를 일본이랑 대만한테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일명 요약하자면 정말 개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예요.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잘했어요. 이 타이밍은 절대 그렇게 써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트럼프와 윤석열의 콜라보 이거를 못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미친 안타까움이죠. 아니까 얼마나 많은 이득이 있었을지 관세 협상 이런 건 이제 고민은 안 합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물론 뭐 구력예고다 이런 얘기 또 태클을 걸었겠지만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잊혀졌는데 전 이게 잊혀지는 걸 보면서 한국에 희망이 있나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를 사기로 치부하는 여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랑 이재명 이쪽 애들 사기꾼들이에요. 우리 석유시추 야 석유시추 그거 이제 미친 짓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북유럽 있죠. 북유럽 노르웨이 이런 데 있잖아요. 얘네 원래 자원 없었어요. 혹시 아세요? 얘네 가난했어요. 걔네 석유 발견한 거예요. 한국보다 확률이 낮은데 계속 뚫어가지고 석유가 나온 다음에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셰일가스가 나오던 게 아닌데 그거 발견한 다음부터 중동이랑 사이가 어색해진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 의존도가 확 줄었어요. 확 준 정도가 아니라 의존도가 없어졌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번에 중동을 정리를 해버렸죠. 에너지가 국가의 미래예요. 근데 우리는 뭐하고 있죠?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고 우리 라이벌한테 기회를 뺏기고 있고 정말 윤석열 때 이거 하늘이 준 기회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야 그거 사기 아니냐? 사기면요. 아 뚫었는데 안 나오면요.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야 그거 우리 세금 아니냐? 그건 솔직히 입을 다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세금? 우리 세금? 지금 쓴 돈이 얼만데요? 석유 수출 한 번 하는데 얼마였죠? 2천억이었나요? 시도하는데? 2천억이었나요? 지금 영화관에 뿌린 돈이 200억이 넘고요. 지금 비탄감이랑 이거 지금 채권 발행이 20조고 뿌린 돈이 30조가 넘어갈 거예요. 2천억 가지고 뭐라 그러면 어떡해요. 근데 만약에 석유가 나온다? 아, 이거는 나라가 변해요.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많아지거든요. 두바이처럼 해도 돼요. 외국인들을 끌어들여요. 돈이 많으니까. 북유럽도 가능합니다. 이민자를 받아서 이 사람이 일한 돈, 이분들, 이민자들의 돈으로 자국민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해외는 그렇게 해요, 진짜로. 전기세 무료, 무슨 세금 무료 해가지고 이민자들이 돈을 내게 합니다.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한국도 잘하면 그걸 노려볼만 했죠. 이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대왕고래.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이재명은 이게 윤석열의 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국익이고 나발이고 안 해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원자력 보세요. 원자력은 한국의 미래였거든요. 없애버리죠. 중국이랑 그거 해가지고 세금 슈킹하려고 친환경 에너지 하려고 요거 하는 거예요. 그저 국민들 세금 빨아서 슈킹하려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라를 키우고 전체 파이를 키워서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기업을 억제고 위에 군림하고 찍어 누르고 대통령 놀이하고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일 중에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게 꽤 있었습니다. 다 날라갔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만큼 국가 이득을 위해서 뛴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내수 경기에 대해서는 뜻은 알지만 내수가 너무 안 좋으면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요. 한국 국민의 특성을 조금 반영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것도 다 의미가 없죠. 전 그래서 한국이란 국가가 여기까지 온 게 공짜가 아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부터 뻘짓하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럭저럭 지금처럼 살겠지, 내 인생은 어차피 힘드니까 어려워질 거 없어, 이런 망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고 훨씬 더 비참해질 수 있고요. 부자들과의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 와중에 이재명이 이거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정권 그냥 나가버리면요, 망가진 경제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거 누가 복구할 겁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와야 복구하는데 여러분, 망가뜨린 걸 복구하는 건 오래 걸려요. 산불이 날 때는 금방 나지만 산불을 복구하려면 오래 걸려요. 똑같아요. 경제도 망치면은 복구하기 어려워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어했잖아요. 망가졌던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거, 비정상된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거 굉장히 어려워했고 저도 10년 걸릴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같은 정당이나 같은 색깔의 사람이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는 유동성을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 지나간 일이죠. 여러분, 한국은 공짜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누렸던 거를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런 위기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걸 전달해드리고 싶었고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이걸 좀 알고 현재 정권을 바라보고 앞으로 투표도 잘 하시고 목소리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기회가 있던 국가인데 기회가 왜 없어졌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큰 그림이 있어요.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침몰하는 거, 이대로 가면은.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만에 하나 지금 관세 협상이 돼 있더라도 저는 추후에 이거 계속해서 분기별로 확인할 거잖아요. 저 문제 터질 거라고 봐요. 이재명이란 사람 자체가 문제니까. 총리도 문제고 장관들도 문제고 다 문제니까 답이 없다고 봅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더운데 건강 챙기세요.